사진 보고 간병인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간병인을 사진 보고도 채용을 하나요? 그러니까요. 간병인은 열심히 성실하게 간병 잘하는 사람이면 될 텐데 맞아요. 굳이 사진을 볼 이유가 없죠. 지난 1월 한 중고거래 앱에 간병인을 구한다는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어딘가 이상합니다. 사진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뭐가 이상한지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찾으셨나요? 당일 지급한다는 간병 비용이 건당 무려 60만 원입니다. 하루에요? 네, 밤 10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 일당이 60만 원. 어허. 이거는 많아도 너무 많아서 오히려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맞아요. 그런 비용입니다. 두 번째, 가평까지 지금 출퇴근해야 되는데 본인이 픽업해서 출퇴근 시켜준다는 거예요. 어허. 아니 시간이 없어서 간병할 시간이 없어서 간병인을 구하는 것일 텐데 가평까지 픽업해서 출퇴근 시켜줄 정도로 시간이 많으면 본인이 직접 간병하는 게 그러게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이상한데요. 진짜 이상합니다. 간병인이 나이가 어려야 되고 프로필 사진을 본인 사진으로 변경 후에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간병인을 왜 나이와 얼굴을 보고 뽑는지 이상한 것 투성입니다. 하지건 평론가님, 저 수상한 간병인 구인글 저거 보면 정말 그 허주연 변호사님 설명대로 수상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정도면 저는 아무도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누리꾼들이 그래서 이건 정말 이상하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꿀알바인데 돈도 많이 주고 막 직접 다 차도 태워주고 꿀알바인데 네. 이게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상하다고 얘기하면서 누리꾼들이 찝찝하고 무섭다. 가평이라 도망도 못 가고 지원하지 말아라. 목숨 아껴라. 저런 건 300번 의심해도 부족하다. 이런 반응들이 주력을 이뤘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대 여성이 아이고. 지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원을 했으면 허주연 변호사님이 공직을 올린 사람도 만났나요? 네, 만났죠? 만났습니다. 지난 1월 9일에요. 30대 간병인 지원자가 글을 올린 사람과 일단 서울의 모처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 가봤더니 남성이 나와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굉장히 젊어 보이는 남성이었다는 오.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여자의 간병글 올리면 부모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20대 초반의 남성이라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뭐 결혼을 일찍 했거나 아니면 오빠일 수도 있으니까 하고 생각하고 그 남자의 차에 탔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있다는 가평의 한 펜션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상해요. 환자가 있으면 네.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왜 가평에 있을까? 그 이후에 일어난 법한 일들도 상당히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환자가 있으려면 최소한 자기 집에 있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펜션에 있냐고요. 환자가 펜션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집 아니면 병원 둘 중에 하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펜션에 도착한 이 남성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간병인을 모집할 생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 여성을 납치를 하고 미리 빌려놓은 펜션 방에서 사흘간 감금을 하고 아이고. 성폭행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인 광고를 여는 건 다 거짓말이었고요.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아주 못된 범죄인이었던 거죠. 혹시요, 유인경 평론가님. 이 여성분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쳤을까요? 도망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정말 추악한 공포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데요. 피해 여성의 지인이 피해 여성이랑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사실 행방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이 신고를 해서 근데 남성이 계속 여성을 위협을 하면서 칼로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차량을 이용해서 계속 도주를 이어져 갔던 거죠. 출동한 경찰이 나중에야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체포되길 천만다행인데 김민호 변호사님. 이 정도면 이거 중범죄 아니에요? 매우 중범죄죠. 이 해당 남성은 뭐 납치, 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고요. 검찰은 이 사건이 계획범죄인데다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7년? 예. 그런데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 3년이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어허. 범행 수법이나 동기나 기타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고요. 이 사건 가해 남성을 보면 도주하면서도 피해 여성을 감금하면서 도주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장기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 범행에 대한 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피의자가 지금 항소심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항소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저희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